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젠 증시와 반대로 좀 음봉을 또 기록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도치형 차트가 마음에 들고 요렇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했는데 그거와 반대로 눌리면서 21선에 지금 거의 이제 걸려 있죠. 만약에 내일 또 이렇게 21선을 밑으로 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연준이나 이제 한은에서도 얘기하기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이제 델타 변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와 주식은 음의 관계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의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한은이나 연준에서도 지금 많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식시장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폭락의 시기가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폭락이 온다고 해도 아마 내년이나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시젠은 눌렸습니다. 시젠 약간 보시면 청개구리 같은 녀석이에요. 증시가 눌리고 좋지 않을 때는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증시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올라가고 증시가 좋을 때는 내려가고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증시가 좋아도 내려가고 증시가 좋지 않아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도 엄청나게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 이 공매도를 결국에는 이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데 구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 그 시점을 타이밍을 잡을지 그것이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 개인들의 저 물량을 낮은 자리에서 뺏어 먹을 타이밍이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력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을 뚫어주면서 저점대에서 개인의 물량을 다 뺏어 먹을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어쨌든 시젠 많이 지쳤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오늘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코로나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테마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시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진단 회사들이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다가 도리어 지금 너무나 이제 지금 장사가 잘 되죠. 쉽게 얘기하면 가게로 치면 돼지고기를 팔다가 돼지고기를 접고 이제 소고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잠깐 놔두고 돼지고기를 팔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장기로 갔을 때는 걱정할 거 없고 어제 분기 배당 0.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으로 봤을 때는 은행 금리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면 장기로 갖고 간다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래 기간 동안 이렇게 물려 계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 이거 정말 가는가? 포기할까? 팔까 말까?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텼던 분들도 지금 몇 번이나 버텼던 분들도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지한 모습, 특히나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아, 내 판단이 틀렸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개인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개인의 이런 최근 물량을 다시 한번 뺏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좀 낮은 자리에서 뺏어가는 그런 장대 양봉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닥이 0.89%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 코스닥은 0.66%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즌 이 종목은 증시와
거의 뭐 크게 상관없이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근데 최근에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앞으로 증시가 눌렸을 때 또 시젠이 가는 그런 특이한 녀석이기 때문에 증시와 크게 뭐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특징 뉴스 오늘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변이가 벌써 110개국에 지금 확산이 됐고요. 전 세계 3차 대유행이 사실은 이제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델타 변이가 곧 세계적인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10주 연속 감소 사망자도 다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람다 변이까지 지금 엎친 데 덮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젠, 랩지 뭐 여러가지 진단키트들이 델타 변이 확산에 주가가 지금 최근 일주일, 2주일 동안은 좀 눌렸지만 과거 한 달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랐는 그게 선반영됐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자, 회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지금 변이 쉽게 얘기해서 돈 들어올 때 쓸어 담자라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 진단키트 회사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시젠 직원들이나 뭐 임원들을 봤을 때 성과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주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배당이 준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배당률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포기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지는 않겠죠. 지금 돈 많이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놓고 계획은 세워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계획을 하반기 때 시제는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끄러운데 주가는 시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원래 10월 달에 유력했었습니다. 원래는 8월 달에 유력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밀려서 10월이었는데 10월 유력하지만 델타 변이 변수로 인해서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고요. 7월 금통위 회의 전망에서는 금리 동결의 인상 소수 의견이 지금 일치가 됐고 4차 대유행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발목 잡힌 한국은행이 지금 그래서 쉽게 가계부채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주열 자, 델타 변이 진정되고 경제 회복하면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델타 변이가 진정이 안 되면 연내 금리 인상도 사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고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올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미국에서는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말하기를 1차와 2차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 때문이죠. 백신을 많이 맞은 분들은 중증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처럼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그런 모습은 보여주진 않지만 단 사망자는 나오진 않지만 진단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 여러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미국에서 어떤 섬에서 시체들을 막 묻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죠.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텐데 사망률만 낮아졌지 감염률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감염률이 높아진 만큼 아무래도 진단키트의 수요는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자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FDA 승인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시장 진출, 바이오가 시장 진출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미국은 진입 장벽이 사실 엄청 높은데 최근에 사실 엄청난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가가 못 갔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앞으로의 시즌 5년 계약을 보니까 5년 동안 계약을 했더라고요. 5년 동안의 행보가 미국 시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제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간다면 지금의 시총은 사실은 너무나 낮은 시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인도 입국 불허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았으면 패스를 했었죠.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PCR 검사가 의무화됐고요. 한국이 또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백신 맞았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뭐 프리패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자, 미제출 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제한을 할 거고 델타 변이 등 때문에 우려를 되기 때문에 진작에 했어야 됐어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뒤늦게 조금 하는 경우다. 남아공과 탄자니아 고위험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도 할 거고 당연히 첫 번째 검사 그리고 14일 뒤에 또 검사 검사는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오늘 시즌 주주님들 힘이 많이 빠졌을 거고 아마 흔들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연말까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삐대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보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많이 터지고 있는데 안 가기 때문에 손절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삐대 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시청해 주시고 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조금 힘드네요. 시즌에 거의 뭐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어서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흐지부지 할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